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복만이 최선입니다. 걸으면서 듣고 자면서도 듣고 책상에 앉아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계속 듣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용어도 아주 쉬워지게 된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반복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할 단어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법률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즉 의사표시 외에도 혼인신고 등과 같이 의사표시가 있어도 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도 있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단순한 의사표시보다 혼인신고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도 법률행위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는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법률효과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므로 의사표시가 신중하게 또 진실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죠. 1번 문제에서도 풀어봤듯이 결혼 등과 같은 것은 단순한 의사표시만 있었다고 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지고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겠지요. 네 번째,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추인은 나중에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추인 등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있어야 취소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고 또 해제와 해지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취소와 철회의 차이는 취소는 계약에서부터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철회는 미래에 대한 무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해제는 계약 당일로부터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해지는 지금부터 미래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추인은 추가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되어진답니다. 다섯 번째, 유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지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로는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등이 있습니다. 유증은 돌아가신 분이 정리를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유권 포기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등이 있답니다. 7번째, 합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해지와 합의 해지는 구분되어야 한답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의 종류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은 둘 이상이 존재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도 2명 이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지와 합의 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8번째, 물권 행위는 나중에 채권의 이행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채권 행위는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물권 행위는 이미 처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할 의무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물권의 포기 등이 바로 물권 행위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채권, 채무, 이행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단독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은 채권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언뜻 보면 O와 같지만 전세권 설정은 물권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채권 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있습니다. 이는 매매를 하였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고, 교환하면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줘야 되고, 임대차는 내가 돈을 받은 만큼 집을 임대해 줘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처분 행위가 일어난 물권 행위에 해당되어집니다. 10번째, 저당권 설정은 물권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물권 행위는 이미 처분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물권의 포기 등은 물권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11번째, 처분권 없는 타인 권리의 매매는 무효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라도 이후에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권리자도 매매 계약과 같은 채권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집을 본인이 타인과 매매 계약을 작성하였다 하면은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식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집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무권리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집을 판매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권리자는 처분권은 없지만 채권 행위, 즉 매매와 같은 거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째,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처분 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답니다. 무권리자는 나중에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번 문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가능하지만 물권 행위, 즉 처분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형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은 할 수 있으나 형의 동의 없이 처분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요. 13번째, 채권의 양도, 채무의 변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등의 준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에 해당되어진다. 네, 정답은 X가 되어집니다. 채권의 양도, 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되어졌죠. 또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더 이상 채무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죠. 무채재산권을 양도했다. 즉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데 특허권 등을 지적재산권이라 하는데 형태를 가지지 않은 재산권을 무채재산권이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 이미 양도했고 채무를 변제했고 또 무채재산권 등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는 처분 행위에 해당되어집니다. 8가지의 물권 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준물권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4번째,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등과 같은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해당되어진다. 의사의 통지, 최고, 최고는 빨리 무엇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등은 준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O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법률 행위라 해서 법률 행위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5번째, 매매, 교환, 소유권의 양도 등과 같이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 행위를 출연 행위라고 한다. 네, 정답은 O가 되어집니다. 자, 출연 행위는 어떤 대가성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별되어지는데요. 유상행위는 자기 출연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매매, 내가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아야 되죠. 그죠? 교환, 서로 맞교환하는 것이죠. 임대차, 이런 것들은 유상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무상행위로는 정려, 사용대차, 대가 없이 뭔가를 빌려 쓰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이야기하죠. 소비대차는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것을 소비대차라는데,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빌리는 것을 사용대차랍니다. 이런 것들은 돈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출연행위는 대가성이 있는 유상행위와 대가성이 없는 무상행위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데, 핵심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 행위라는 것입니다. 16번째,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을 감소하게 하거나 또 재산의 증감 변동 없는 행위를 그런 것을 비출연 행위라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비출연 행위는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을 감소하게 하거나
재산의 정감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한다. 본인의 재산만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지죠. 그리고 대리권의 수여행위. 어떤 자신의 재산도 감소되는 것도 없고 타인의 재산도 정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비출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번째. 우리나라 민법은 분료식 행위가 원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일정한 방식, 규칙을 유하지 않는 것을 분료식 행위라고 하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것을 요식 행위라고 하는데 어떤 계약을 이루어질 때 구두로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불안하죠. 말로만 했는데 나중에 증거가 없다면은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 자료가 없어서 결국은 손해를 입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안전성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와 같은 요식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은 분료식 행위가 원칙이 되어지겠습니다. 18번째. 채권의 양도는 의무 부담 행위에 속한다. 네, 정답은 X가 되어집니다. 의무 부담 행위는 채권 행위를 의무하는 것인데요. 채권의 양도는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더 이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권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채권의 양도, 채무 변제 이미 했다. 무채재산권의 양도 이미 양도했다. 이런 것들은 준물권 행위로 처분 행위, 즉 물권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겠지요. 19번째.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정답은 X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취소는 계약 때부터 무효, 해제도 계약 때부터 무효, 해지는 지금부터 미래로 무효, 철회도 지금부터 미래로 무효, 추인은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로는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합의 해제와 합의 해지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고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계약에 해당되신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내라는 씨앗이 필요하답니다. 또한 이는 고통이라는 걸음도 필요하겠지요. 반복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듣고 또 들어서 목표로 하는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